저도 사실은 저희 공청회 하고 현대 설명회 들으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저희는 5구역은 거의 유일하게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사실 저희 뭐 DL 도찰 뭐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조합장님이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엄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만이 최선의 결과를 담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두 분께서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현대를 찍고 제가 김민성 소장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5구역 잘해달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7대3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는 그게 뭐 사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입찰 보증금도 현대가 이제 전에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MOU 정도의 단계면 일반적으로 그게 뭐 7대3 같이 큰 계약상의 어떤 구속력을 확보하는 거라기보다는 단순한 양해값으로서 이 구속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그 7대3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7대3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을 보시면요, 저도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현대 안 찍을 것 같거든요. 네, 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대를 뭐 지금 어떻게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7대3을 알았다면 총회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잠시만요. 5대5로 두 회사가 입찰을 하는데 현대건설이 100%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런 내부 비율은 원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조합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아니,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조합원이 어떤 정보들을 상품적인 부분에서 조합원님들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이니까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모든 정보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네. 그거를 현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모든 걸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각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수익과 책임과 모든 것은 조합원들이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했을 때 나온 결과를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7대3인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압구정에서, 특히 압구정 같은 경우에 2구역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3구역, 4구역 다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5년만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저희가 모두가 빠른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내가 사업을 좀 지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조합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충분히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다. 왜냐? 7대3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선정했고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대3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앞에 분도 질문하셨지만 98.8대 1.2, 즉 실제 공사 규모에 맞는 비율로 각자 계약을 체결하면 저는 상당 부분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답을 좀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은 사실 아니고요. 경영자도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 간의 소송으로 번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회사 간의 업무 협약을 할 때는 각 회사의 법무팀들이 다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앞서 질문하신 부분도 총괄을 해서 어떤 조합원님들께서 사업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건설회사에 이 소송을 걸더라도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 대응을 할 뿐입니다. 이게 다 문서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달라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저도 변호사고요. 저도 우리나라 4대 로펌인 세종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금 대기업에서 사장님께서 일하고 있거든요. 자, 법률 의견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이랑 하급심 판례에서 보면 저희 분담행위의 중요한 특징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지방법원 2021나 58837 판결을 보시면 분담 이행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 일부를 분담 부분을 정하여 시공하고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사항을 정하지 않으며 구성원 각자는 도급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것. 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는 현대가 책임지고 상가는 하나가 책임진다고 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성과는 또 내부적으로 7대3으로 맞춘다고 하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입장이랑 맞나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그렇기 대해서 때문에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박성환 팀장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제가 이게 형태의- 위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법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회에 하시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변호사님의 의견일 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게 명칭만 분담 이인이지 실질은 공동 이인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가 많은 압구정의 특성상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그런 이상한 규정 때문에 저희 구역이 굉장히 좌초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그냥 안고 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5년 대당첨 금지에 관련된 다주택자 말씀은 조금 저는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예, 제가 앞서 충분히 자, 일어날 수 있는 잠시만요.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까 일어날 수 있는 방송에서 일이에요. 받으셨던 의견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광장 아까 방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오른쪽 보면 귀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무슨 상관이죠? 입찰 참여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랑 7대3을 밝히지 않고 입찰하고 선정한 다음에 그걸 밝혀서 저같이 현대를 찍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현대 안 찍을 건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이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아무런 가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입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입찰할 때 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드렸고 입찰 자체의 기준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오로지 저희 조합원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와 불만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현대가 할 거면 98.8대 1.2로 해야 지금 이 불만의 목소리나 소송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야 저희 모두 빠르게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소송을 지금 한다고 해서 그 소송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에서는 저희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통합심의 다음 달에 접수를 하려고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소송을 안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송을 거셔도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책임을 우리가 지금 박사원 팀장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송을 사업의 주체는 조합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현대가 아니에요.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에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무슨 현대 무슨 이념에서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셔야 돼요. 소송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일단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업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당연한 얘기는 그거 말고. 저도 변호사고 저도 세무서 지금 했어요. 말씀을 하신 건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지금 뭐 반드시 사업이 지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센트로에서는 사회만 하십시오. 반대가 대답하세요. 자, 법적인 부분을 사장님의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이 제가요 광장에서 생각 그게 아니잖아요. 종군한 마음을 얘기하지 말고 바른 걸 얻어서 얘기하세요. 아저씨도 바른 걸 얻어서 하지. 종군한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지. 자, 지금 어쨌든 센트로 사회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해지하고 가야 저희 조합, 저희 구역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저는 뭐 현대를 지지했든 뒤에를 지지했든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의 판단은 저희가 모두 박사의 법무팀은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요 변호사들이 혼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아마 혼자 생각하신 거 아닐 거예요.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하셨을 텐데 저도 변호사고 저도 김현장의 지인들 많고 저도 건설 분쟁하는 변호사 지인한테 물어봤을 때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꽤 유명해져가지고 그 업계에서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보자마자 이거 공동이인이네라고 했어요. 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만 근데 본인은 현대건설이 김현장이 고객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쓸 수는 없다. 즉
대형 로펌은 대부분 다 현대건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고, 제가 현대건설 재무팀 출신인 제 지인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설명을 듣더니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미스터리보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문제의 소지가 큰 영역은 저희가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질 폭탄 같은 거기 때문에 날이 나기 전에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단할 수 없다, 우리가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대를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혹시 책임자분이 박성환 팀장님이 네, 제가 책임자입니다. 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희 조합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안이 어떻게든 해소가 되든 될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꼭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고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습니다. 내부적이고 내부적인 내용 진행을 하는데